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 1인 가구 현실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1인 가구 분들 중에 과연 좀 혼자 살아도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에서 보여주는 1인 가구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남자도 사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좀 갖추고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대다수가 힘들게 살아요. 통계에서 보여주는 1인 가구 빈곤율, 이게 작년 기준기 싶은데 남자가 빈곤율이 34%가 그렇고 적지 않죠 여러분. 남자도. 여자는 58%예요 58%.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유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축은 하면서. 근데 이게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여자분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60%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원, 207만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데 207만원이면 좀 빠듯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살 수는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저축까지 하기엔 좀 빠듯할 거예요. 특히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제 생각은 그래. 지금 1인 가구 빈곤율이 여자가 월등히 높거든요. 남자도 높지만. 이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직업, 돈벌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거비용. 이 두 가지. 같은 1인 가구, 남자 1인 가구, 여자 1인 가구 있는데 남자도 혼자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나이 먹어서.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벌이와 주거비용.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고 이제 혼자 살면서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남자도 어렵지만 여자는 더 어려워. 왜냐? 나이 먹으면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지, 우리 이제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남자도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돼요. 뭐 택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아웃소싱 공장이나 아니면 시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절대 다수가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대도시에. 이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오히려 나이 먹어서 대도시에 살면 그게 족쇄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점이 된다고. 왜냐, 보통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성비가 여자가 더 많아요. 젊은 성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의 어떤 직장이라는 것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는 계속 일하기 힘든 직장입니다. 서비스업과 사무직.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그 직장을 나오게 되면 다른 걸로 먹고 살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여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대도시는 주거료는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생계비협을 제가 봤을 때는 남자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거비용. 남자분들도 월세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간다거나 아니면 허름한 구축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신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뭐 허름한 빌라나 이제 아파트라도 그냥 뭐 혼자 사는 거니까 그냥 거기 이제 돈 모아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집을 산 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기가 돈을 모아서 내 집만 해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부모님한테 증여받았다거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혼자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낸다는 거죠. 월세. 그것도 대도시 살면서. 근데 이 대도시의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월세보다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 나이 먹어서 1인 가구 사는 게 남자도 힘들겠지만 여자는 더 힘들어요. 정말. 특히 여기에 대비가 안 있는 분들이 많아. 지금 여자분들 중에 보면 저축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저축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 그만큼 개념이 있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그분들 결혼했고, 보통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신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한 대한민국 나이는 40 넘어가서부터 이제 생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빈곤의 문제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 여성 개개인의 문제일까? 저는 여성 개개인의 문제라 봅니다. 기회의 평등은 이미 주어졌죠. 기회에서는 여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이건 마인드셋과 능력 차이라 봅니다. 제조업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이공계 기피, 지방근무 기피, 마인드셋과 여성들의 능력 부족을 메우지 않으면 여성 빈곤은 계속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하는 거. 내가 인생이 빈곤하고 힘들게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안 좋다. 뭔가 생계적으로 어렵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는 남자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요. 본인 탓입니다. 이거 본인 탓이에요. 본인들이 앞가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자도 못 살면 남자 탓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잖아요. 가리면 안 돼. 여자분들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일자리 같은 거 많이 가린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가리면 안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여자 대우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 여자분들은 여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 어떤 가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저 나이 40 지나가면 이제 결혼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기 힘들고요. 여자로서의 매력을 뽐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여자로서 뭔가 혜택을 받겠다, 배려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자지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도 가리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있어요. 가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까짓 거 있잖아요. 하수구 정화조를 보내는 것도 해봐야 돼요. 이 여자분들이 이제 가리지 않고 다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요 진짜. 내가 기존에 이제 젊었을 때 뭐 서비스 사무직 했을 때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남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 뭐 사무실에서 있다가 나이 먹으면 사무실 일합니까? 아니죠. 사무실 같은 일자리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장 잡잖아요. 아니면 핸들 잡는다거나 다른 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정해진 것만 하려고 삽니까? 정해진 것만.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는 내 문제예요. 나라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자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줬습니다. 취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줬어. 말도 안 되게 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모르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나라의 재정적 지원이 하는 게 뭐냐면 지원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환원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원 같은 거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봐주겠지, 도와주겠지. 아니 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굴 봐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지만 정작 우리한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산율은 수직항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적이 없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괜히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좀 조직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좀 생태계를 많이 위협하고 있어요.
비정상을 뭔가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마 그런 혜택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예전만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들 앞으로 뭔가 나라의 지원을 받겠다, 혜택을 받겠다,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어떤 것이든 일하면 살겠다, 버티고 살겠다, 여자라고 해서 뭔가 보호받거나 도움받으려고 살지 않겠다, 떳떳한 인간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도와달라, 해달라, 그거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니 평생 도움만 받고 사실 거예요? 내가 뭔가 기여하는 거 없이 도움만 받고 사실 겁니까? 그럼 나라 입장에서 역으로 물어볼게요. 나라의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뭔가 나라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고 만들어주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 왜 자꾸 나라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미 홍기가 지나신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가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왜 그러니까 사무직과 서비스업에 몰빵이 돼 있을까? 다른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서비스업이나 사무직만 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공무원도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공무원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세무지, 요쪽 파트로 몰빵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쪽 파트만 공부하라고, 그쪽 공무원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자기들이 이공계를 가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지방근무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본인들이 기피했잖아요. 그럼 그 기피한 대가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공계를 기피해가지고 문과를 갔고, 그래서 사무직과 서비스업을 하면 당연히 그 일자리를 택한 책임을 져야죠. 내가 지방근무 기피하고 수도권 가가지고 돈 때문에 힘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응당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남자는 이공계가 좋아가지고 지방근무가 좋아가지고 합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일자리 가질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이성적인 능력,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키워야 돼. 언제까지 보호받아 그래요? 언제까지 평생 보호받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정작 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강해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원받고 혜택받고 이게 아니라 그런 지원 혜택 없이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서 강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뭔가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1인 가구 살아가시 나이 먹을수록 힘듭니다. 나이 먹어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